자, 지금 시간이 2024년 3월 7일 목요일 오후 9시 48분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상승의 목표치 하고 하락의 조건, 이 두 가지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코스피 200 지수의 6개월 봉이에요. 6개월 봉. 6개월 봉을 봤더니 잘 보세요.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보이시죠? 네. 370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개월 봉만 봤을 때는 370 정도를 가야 내릴 수 있는 거죠. 네? 370 정도를 가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올라도 되고 내려도 되는데 꼭 내려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상방의 목표치는 370 정도 되는 거고 반대로 하방의 목표치는 32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요거를 이렇게 가지고 일목균형표로 딱 보잖아요. 그러면 하방의 목표치가 여기에요. 여기. 예? 기준선 26이라고요. 예? 하방의 목표치는 기준선 26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봤죠? 다시. 자, 이제 6개월 봉의 목표치를 보셨어요. 6개월 봉의 목표치를 보셨고 다시 3개월 봉으로 넘어왔더니 3개월 봉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죠? 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얘는 올라가면 그냥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단선이 어디 있냐? 하단선이 여기 있죠. 네, 한 356 정도에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하단선이 330에 있죠. 네. 그러니까 330 언더는 매수자에게 유리한 구조고 356, 예? 356 언더도 매수자에게 유리한 구조인데 이 하단선은 전분기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막 엄청 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엄청 강한 건 아니야. 근데 이 위치가 매도해야 될 위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356 이하로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거래일이 지금 이번 달 시작해가지고 월화 수목 4거래일이 지났죠. 월화 수목이니까요. 그럼 4거래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16거래일이 남았어요. 그럼 이제 16거래일 동안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그죠?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를 이제 결정해야 되잖아요. 16거래일이에요. 이 분기봉도 이제 16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제 월봉으로 딱 넘어가서 보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지난달 고가가 있어요. 지난달 고가. 여기가 이렇게 362.72가 있습니다. 362.72. 그죠? 그리고 밑에 하단선이 여기 이렇게 딱 또 자리를 잡고 있죠. 예? 그러니까 월봉은 357, 분기봉은 356을 막아놨어요. 예?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고가를 못 넘었어요. 자, 요 상태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고가를 못 넘어, 그러면 370은 갈 일이 없죠. 370은 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357, 여기가
356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345죠. 자, 여기 월봉, 여기 분기봉, 그죠? 요거는 6개월 봉이에요. 그러니까 362.71을 돌파하면 370까지 열리는 거고, 그죠? 362.71을 못 넘으면 요 안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하단선을 누르고 내려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개인 매수가 필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주가가 내려가는데 개인이 매도 치면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일단 내려갈 때는 매수하고 내려가. 그리고 감아 올릴 때 매도하면서 감아 올리죠.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갈 거면 개인은 매도해야죠. 네. 362.72 돌파. 그죠? 여길 넘기 싫어. 그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개인이 매수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대상이 주봉이나 3일봉 이런 게 아니에요. 월 분기잖아요. 그러니까 3월 내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370까지 갈 거면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면 돼. 그래?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면 370까지 갈 거예요. 370까지 가는데 개인의 현물 매도만 하면 돼. 그러면 알아서 올라가면서 지난달 고가를 넘겠죠. 그런데 개인이 현물 매도를 안 해. 오늘처럼 매수해. 내일도 매수해. 다음 주도 매수해. 계속 매수하잖아요. 그럼 이 하단선을 누르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어차피 위를 돌파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매수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환경에서는 위로 갈 거면 개인이 현물만 매도해주면 돼요. 그리고 362.71을 뚫으면 한 370까지. 예, 근데 370을 가는 것도 최대한 빨리 가야죠, 사실. 예? 느리게 가면 또 내려갈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거면 아예 재빠르게 가서 370까지 도달하고, 그리고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 이제 개인의 현물 매수가 이제 터져 나오면 뭐 그게 가장 베스트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제 개인 매수가 여기서부터 터져 나온다. 그러면 지난달 고가를 못 넘고 무너지는 케이스도 어쩌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반드시 이런 뜻은 아니에요. 어쩌면. 자, 이제 주봉을 볼 건데요. 주봉을 볼 건데,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내일이 금요일인데,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내려, 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여요. 솔직히 낮아 보이는데, 혹시 오늘 미국 증시가 내렸다. 미국 증시가 내리면 주봉이 하락해서 끝나겠죠. 예. 그러면 다음 주에 이 고가를 안 넘으면 되는 거예요. 응? 그럼 어디서 끝나든 요 밑에서 매도하면 되는 거죠. 왜? 이 고가를 안 넘으면 지난달 고가를 넘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이번 주 고가를 넘지 못하면 상방으로 가기 어려운 거죠. 여기서 하락한다는 얘기는 개인이 매수한다는 얘기고, 여기서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개인이 매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라고. 여기서 올라가려면 어차피 개인이 매도해야 되고,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려면 개인이 매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하면 계속 빠지는 거고, 개인이 매도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지금 위치는 이봉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일 내리면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
내일 하락해서 끝나면 이 자리가 되는 거라고. 근데 내일 오늘 미국 증시 오르고 내일 시초가가 올라서 만약에 양봉으로 끝나면 이봉은 이봉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A라고 하고 이거를 B라고 하면 내일 상승해서 종가가 양봉으로 끝나면 B와 가까워지는 거고 내일 하락해서 음봉으로 끝나면 A랑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A랑 비슷해지면 이제 추세가 이렇게 꺾이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 구조가 주봉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월봉이랑 분기봉은 아니야. 근데 주봉에는 만들어져. 그럼 이제 개인이 계속 매수만 해주면 얼마든지 쏟아져 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내일 만약에 갭상승해가지고 양봉으로 끝나게 되면 이제 B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A의 형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상방에 유리해지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B와 가까운 형태가 된다라는 거는 지난달 고가를 넘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위로 가면 이번 주 고가에 가까워지는 거고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지난달 고가를 넘을 테니까 지난달 고가를 넘으면 이제 370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린다라는 거는 개인이 매수한다는 얘기고 오른다라는 거는 개인이 매도한다는 거죠. 지금 거의 4주간 횡보예요. 4주간 지금 횡보만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굉장한 상승장이고 뭐 종목들이 엄청 오르고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는데 실제로 한 달 동안 오른 거 하나도 없어. 한 달 동안 오른 게 하나도 없다고요. 한 1% 올랐나? 1%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장이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 월봉은 올라갈 공간이 지금 많지 않은데 돈은 계속 들어오니까. 매수 금액은 계속 들어오고 외국인의 현물은 계속 들어오는데 차트는 올라가기에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지수만 그러냐? 아니야. 현대차, 기아 뭐 다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차트가. 그러니까 이 차트가 안정적인 형태로 바뀌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월봉 단위로 필요하기 때문에 뭐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위로 치솟아 오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개인이 현물 매도를 잔뜩 해놨는데 개인에게 현물 매수를 충분하게 주지 않으니까 이게 내려갈 수도 없고 그냥 딱 갇혀 있는 거죠. 지금 월봉만 보면 왜 이렇게 움직일까? 위로 올라갈 공간이 없는데 외국인은 현물 매수한 걸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한 현물을 안 파니까 밑으로 못 빠져. 차트 자체는 위가 막혀 있으니까 못 올라. 그러니까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고 그냥 가둬놓고 계속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트를 보잖아요? 그럼 나스닥 지수의 차트를 보면 일단 애플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싸졌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 끝나기 전까지, 이번 달이 끝나면 완전히 바뀌겠지만 이번 달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금은 상대적으로는 가격적으로 보면 저렴해요. 상대적인 가격을 보면 저렴하다고. 절대적인 가격으로 봤을 때는 더 내려갈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저렴해요. 근데 반대로 그 AI 쪽,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종목은 거의 가격이 미쳐 있어요. 마치 150만 원대 에코프로를 보는 수준? 그 정도의 환경이라고 봐요. 포스코 홀딩스가 한 70만 원대 찍었을 때의 그 구조보다 더 심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얼마나 실적이 계속 버텨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광기에 가깝다고. 차트를 보면 와 이건 뭐 어떻게 그리지?
예,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도 올라. 예? 그런데도 더 많이 오르잖아요. 왜? 못 오르면 작살나요. 예? 못 오르면 작살나는 구조라고. 걔는 폭등하거나 무너지거나 예, 둘 중에 하나의 길밖에 없는데 계속 폭등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I 쪽으로 돈이 다 쏠려가지고 폭등하니까 예, 애플도 죽고 테슬라도 죽고 요새 이제 구글도 죽었잖아요. 예, 뭐 매그니피센트 7이라 그래가지고 엄청 설레발치더니 이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주가가 오르면 매그니피센트고 주가가 떨어지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이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올랐으니까 매그니피센트가 된 거죠. 근데 내리니까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AI만 남은 거예요. 근데 과연 이제 AI가 언제 무너질 거냐는 거죠. 예? 남은 건 AI 뿐인데 예, AI가 언제 무너질 거냐. 그것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가겠어요? 올해도 지금 이제 고작 2개월 지났는데 2개월 지난 상태에서 이 정도 올라있다라는 거는 예, 고점을 찍는 순간 나머지 시간은 하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도대체 언제 고점을 찍고 무너질 거냐. 예? 다른 종목들은 무너졌잖아요. 뭐 테슬라는 무너진 지 꽤 됐어요. 테슬라는 무너진 지 꽤 됐다고. 그리고 애플도 지금 작년 10월달? 네, 작년 10월달 주가 정도 되니까, 작년 10월이면 애플 기준으로 코스피 200 지수를, 측정하면 305잖아요, 305. 네, 10월달 종가가 305잖아요. 근데 애플은 지금 우리나라 305 수준으로 가 있다고. 그럼 애플이 뭐가 문제여서 거기까지 빠졌겠어요? 네? 애플이 뭐가 문제지? 돈이 다 엔비디아로 간 건가?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게 그거죠. 경기 하락, 뭐 경기 침체, 뭐 경기가 좋아질 거다.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돈이 그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더 오르는 거고 애플은 돈이 안 들어오니까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좋아질 거고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라는 그 논리하고는 주가랑 전혀 안 맞는다고. 그죠? 앞으로 경기 침체가 안 오고 계속 경기가 성장할 거야. 그럼 애플에 대한 메리트가 왜 없어요? 넘치겠지. 경기가 좋으면 장사도 잘 될 테니까요. 근데 지금 작년 10월 주가만큼 빠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애플이 그렇게 빠져야 될 이유가 있으면 삼성전자는 예?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만 따져도 예, AI 쪽 없죠. 휴대폰은 애플한테 밀리잖아. 아이폰한테 밀리는데 그러면 애플이 그 정도 빠질 정도면 삼성전자는 더 가야 될 이유가 없죠. 뭐 하이닉스야 AI 그 붐을 따라서 반도체라도 팔아먹으니까 같이 따라간다고 쳐도. 예,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 전체의 흐름이 다 돈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 예, 상업용 부동산이 터지느냐 마느냐, 예, 그거는 사실 지금의 돈의 흐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런 걸 예상하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돈이 되니까 그쪽으로 돈이 몰려가는 거고 시장에 돈이 넘쳐나니까 돈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지 이게 경기 침체하고 관련이 있나? 이상하잖아요.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면 애플이 왜 빠져요? 자, 미국 증시는 결국 AI만 남았잖아요. 예? 이제 전체에서 매그니피센트 7, 그 다음에 AI. 이제 AI가 언제 무너질 거냐? 지금 엔비디아는 뭐 거의 작두 타는 분위기라서 뭐 계속 가든지 어느 순간 무너지겠죠. 그 무너지는 순간을 찾아내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일 것 같고, 예,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높다고 보거든요. 예,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높은데 지금 무너질 거냐, 시간을 더 끌 거냐,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무너지면 타격이 어마무시하게 클 거예요.
이 시점에서 무너진다라는 거는 엄청난 타격이 올 거라고.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시점도 고려를 하겠죠. 왜냐면 지금 무너지면 연말까지 10개월 동안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3월에 지난다고 해도 9개월 동안 하락해야 되는데 3개월 동안에 상승한 걸 9개월 동안에 못 빼겠어요? 다 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하락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일단 다우지수 나스닥 100지수는 이번 주 종가가 하락하는지가 관건이에요. 네? 이번 주 종가가 하락하느냐, 네. 이번 주 종가가 하락하느냐 하고, 이번 주 종가가 이주봉의 종가이기 때문에 내일 이주봉 종가도 하락할 수 있느냐. 네. 지금 뭐 금요일만 되면 난리치잖아요. 뭐 호재가 있어서 그런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호재가 있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올리지 않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서 주봉을 망가뜨리면, 예, 그 상위봉이 위태롭다고요. 그러니까 주봉을 망가뜨리면 월봉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주봉을 죽이면 살리고 그러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했는데, 일봉에서 음봉 2개 뜨면 옐런이, 예, 금융사 대표들 다 불러가지고, 예, 뭐 집어던지고 난리 칠 거라고.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그만큼 주봉이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주봉이 낮은 위치가 아니에요. 엄청 높은 위치야. 높은 위치에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예,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쳐올리는 거예요. 무조건. 예? 무조건 쳐올리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어가지고, 예? 뭐가 있어가지고 나스닥 선물이 벌써 70%나 올라요. 이렇게 안 하면 떨어지니까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자,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종가가 하락하는지, 그러니까 주봉 종가가 하락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주봉 종가가 하락하는지도 보셔야 돼요. 예. 주봉만 망가지고 이주봉이 안 망가지면 또 2주 뒤에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주봉이 망가지고 이주봉도 같이 망가지면 이제 월봉이랑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게 될 거예요. 왜? 주봉과 이주봉이 망가졌다면 이제 남은 건 월봉을 무너뜨리느냐 무너뜨리지 않느냐만 남은 거니까. 그래서 오늘 말고, 예? 오늘 말고 내일 종가가 중요하고, 우리는 오늘 미국 증시의 결과가 내일 금요일에 반영되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의 결과는 우리나라한테는 중요해요. 왜? 내일 갭상승이 오는지 갭하락이 오는지 결정을 할 거니까.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내려, 그러면 미국 증시가 내리게 되면 이제 하루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하루 가지고 주봉을 상승으로 돌리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왜? 한번 쏟아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일 올릴 생각이 있으면 오늘 또 미친 듯이 버텨낼 겁니다.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든 다 좋게 해석해가지고 내일 아침 딱 일어나면 양봉으로 딱 끝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의 상승세를 훼손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한 번만 무너지면 돼요. 한 번만. 주봉이 한 번 무너지고 월봉이 한 번 무너지면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주봉이 한 번 무너져도 월봉이 안 무너지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 주봉이 무너진 뒤에 월봉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월봉이 무너지면 분기봉도 무너져요. 그러면 이게 연쇄적으로 망가진다고. 월봉이 망가지고, 네, 분기봉까지 망가지면 이제 남은 시간은 상방으로 가기가 꽤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무너지면 되는데 그걸 죽어라 지키는 거지. 테슬라가 망가져도 지켜, 애플이 망가져도 지켜. 그냥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왜? 무너뜨리기 싫으니까. 네. 어제 그 파월 연설하는데 뭐 상업용 부동산 막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니, 상업용 부동산은 개인의 영역이잖아요. 예? 은행이 아니라고.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 생기면은 연준에서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 있나? 문제 없다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개인의 영역인데. 은행이야 돈을 지원해서 해결한다지만, 예. 개인이나 기업에 어떻게 돈을 밀어넣어요?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예. 아마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뭐 지금 상태에서 크게 신경 쓸 단계는 아니겠죠. 네,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AI가 언제 무너질 거냐.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하락 시점, 엔비디아의 주봉이 음봉의 종가 하락으로 마감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 시점이 와야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애플, 그 다음에 테슬라는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많이 망가져 보인다고. 분기본까지 망가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망가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지수 올라가는 거에 비해 굉장히 큰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국내는 설명드렸죠? 지금 나스닥 100 지수의 위치로 보면 우리는 지금 370에 있는 게 적당해요. 지금 위치랑 우리나라 위치랑 비교해 보면 370에 있어야 돼. 370, 코스피 지수는 2725인데 지금 언더슈팅 돼 있다고 봐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건 언더슈팅이야. 근데 이제 재수가 좋아서 이 상태에서 미국 증시가 무너지면 언더슈팅 된 상태에서 그대로 고꾸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거의 최선이라고 봐야죠. 왜? 개인이 계속 매수해 줄 거니까. 미국 증시 내리면 개인은 계속 매수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미국 증시가 계속 버텨. 하락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버텨버리면 외국인도 현물을 팔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현물을 팔지 않거나 또는 사거나 그런 식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이제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올라가면서 지난달 고가를 넘어가면 나스닥 100 지수랑 우리나라 지수랑 키 맞추기를 해야 되니까 결국에 이제 370대까지 간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버틸 건지 무너질 건지는 그 다음에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생각하셔야 될 게 개인이 현물 매도하면 지난달 고점 근처로 갈 거다. 지난달 고점 근처로 가서 넘어버리면 370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고, 반대로 오늘처럼 개인이 현물 매수를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운이 좋으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는 게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개인이 오늘 사고 내일 팔고 이러면 나가리야 나가리. 개인이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번은 조 단위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되돌아가기 힘들어. 개인이 현물을 조 단위로 한번 사주셔야 누적된 데이터를 뒤집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조 단위의 현물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간보는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세요.